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주식 대표적인 종목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조명하고, 또 마침 이제 오늘은 4월 4일날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발표됐을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도 되게 궁금합니다. 상당히,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면서도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항상 보게 되면 그동안 좀 저평가도 많았고, 근데 올해 이제 접어들어서 갑자기 좀 폭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가장 쉽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주가만 잠깐 보면 주가가 최근 3월 한 19일부터 대략 72,000원대 주가가 85,000원이니까 주당 13,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3,000원 제가 수익률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8%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당 72,000원에서 85,000원까지 13,000원 주당 13,000원 오를 때 투입된 돈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대략 5조 6천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물론 이건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5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한 달에 사실 우리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대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2월 달에는 한 달 동안 매수했던 게 7조 8천억 정도였는데, 거기는 이제 밸류업도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5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상승한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높다 볼 수도 있고 낮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금액이 크게 투자하신 분이 많으니까 개별주처럼 상한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묵직하게 해서 아마 관심이 좀 많았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동향에도 보다시피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은 한 11월 3월 19일부터니까 수량보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조 원대 이상, 5조 6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저거는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제가 중력을 무시하는 삼성전자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5조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으면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겠죠. 그쵸? 왜냐하면 외국인은 달러고 우리나라는 원하니까. 그러면 환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대로 놓고 보면, 옛날 과거 데이터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환율이 좀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갈 때는 검정색이 환율인데요, 삼성의 주가는 내려오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가 시가총액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지수가 내려간 거였겠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겠죠. 예를 들어서 21년도 때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갈 때는, 그리고 급속도로 내려올 때는 또 약간 올라갔겠죠. 근데 최근 23년도 이후부터는 약간의 이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의 환율의 강세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 거야, 이런 내용보다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오르면서 환율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원화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장이 나쁘면 환율은 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3월달이나 4월달 최근 접어들어서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과 바로 직결시킬 필요는 없고, 환율을 일단 외적인 요인으로 약간 제껴놓고 삼성전자만의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의 이 속도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봤지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주간 기준으로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주가라는 건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연간으로 봐도 분기로 봐도. 근데 이제 속도 관점에서 2, 3주 내에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거의 과거 루틴을 놓고 보면 1년에 한 3번 이내로 좀 좁혀지는 흐름인데, 그 관점에서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력을 무시한 흐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제가 두 군데 증권사에 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싼지 비싼지. 자, 한번 보면 23년도에 반도체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21년도를 먼저 머릿속에 넣습니다. 매출은 대략 27조 280조 정도 나왔었고, 매출은 뺄게요. 매출은 빼고 영업이익으로만 보겠습니다.
51조 정도가 나왔고 이제 23년도는 6조대 그쳤죠. 근데 그쳤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신영 정권인데 한 32조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정도 갔을 때가 한 48조 원대 수준으로 샥 돌아보면 20년도 슈퍼사이클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24년도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지금은 1분기 시즌입니다만은 당장 1분기 실적 발표가 6조 원이 넘고 한다 하더라도 속도의 관점에서 많이 붙여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단순 계산해보면 32조란 수치가 나온 거는 매 분기 6조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46, 24니까. 그러니까 6조 또 2분기에는 10조 이상, 3분기는 또 그 후반까지 본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봅시다. 근데 한 가지 또 약간 걸리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가의 밸류를 평가할 때는 EPS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인데 EPS 같은 경우는 많이 높진 않아요. 이걸 뭐 오늘 거만 그냥 25년도를 차라리 볼까요? 뭐 비슷합니다. 5천원대 정도를 전망을 하니까 뭐 못한 건 아닌데 그렇게 뭐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데이터만 실제적으로 나와준다면 만약 6조를 찍고 올해 기준으로 37조가 보여준다면 삼성전자가 과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PR로 보게 되면 비싸진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주가가 비싼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51조 원을 벌어들일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쌌던 거죠. 21년도 뭐 시장 때문에 PR을 13배밖에 못 받았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PR을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는 신영정권 쪽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포인트는 어디다 보냐면 24년도에 삼성전자한테는 비싸다는 평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실제적으로 싸다고 느낄 때는 고점이고 비싸다고 느낄 때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싸지면 안 돼요. 주가 말고 밸류가 말이죠. 이게 보통 성장주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걸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현재 올해 24년도에 뭐 낸드의 감산 효과라든지 HBM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히 했을 때 본격적으로는 내년 25년도가 됐을 때 모든 게 다시 50조 수준의 정상으로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물론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영역에서는 찾아낼 수는 없어요. 요 24년도와 25년도에 생길 여러 가지 변수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 예상치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포인트는 이쪽 정권사에서도 어떤 24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되게 비싸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려 20배 정도까지. 그쵸? 32조란 금액이 나와도 말이죠. 두 번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좀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이거 말고 26년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정권사입니다. 다른 정권인데 좀 전에 보게 되면 24년 5년도까지는 비슷해요. 여기도 47조 정도를 전망을 하죠. 조금 전에 놓고 보면 여기는 48조 정도인데 25년 기준으로 거의 뭐 그거는 크게 많이 들르지는 않습니다. 24년도는 여기는 한 34조 정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PER 기준으로 올해는 20배 정도를 보는 거죠. 내년에 15배. 근데 한 가지 여기는 그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과거 역대급으로 비쌉니다. 그쵸? 비싸다는 말은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분석을 무슨 21년도에 이렇게 비싸랍니까? 그게 아니라 PER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 수익 배열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쉽게 말해서 작년도에 6조 5천억 밖에 못 받았는데 절대 주가가 7만이었으면 당연히 비싼 거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PER이라는 게 보통 그 에스티메이트 1년 후의 순이익, 1년 이후의 주당 순이익을 지금 기준으로 밸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말이 너무 어려워졌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 이게 올해가 19배라는 것 자체가 1년 후에 있을 1년은 오늘은 지금 뭐 1분이니까 올해 연간 내년 이맘때 확인할 연간 주당 순이익이 4,156원이 되지 않을까를 보고 계산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 비싼데 34조 또는 여기서 보면 35조 정도, 32조 정도의 추정치를 나타낼 때는 확실하게 시간이 가면서 매 분기, 만약 1분기에 6조 정도를 했다면 2분기에는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25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26년이에요. 여기는 26년까지도 추정을 내놨는데 26년 되게 되면 아까 봤던 21년도에 가장 삼성전자가 50조 이상의 수익을 냈던 21년도 수준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원래 수준으로 통 내려와요. 13.2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25년도다 보니까 내년도도 PR 같은 경우 14.5배 정도 수준으로 21년도 51조보다 낮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PR이라는 게 EPS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1년도 주당 순이익은 5,700원. 근데 25년도는 같은 40조 조금 못 미칩니다. 5,448원. 근데 요거 보게 되면 이쪽에는 6,000원대가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50조로 홀쩍 뛰어넘어야 삼성전자는 과거 자기가 갖고 있던 평균적인 PR로 본다는 거죠. 물론 22년도는 극단 저평가였고 그러면 말이 좀 어려워지고 길어졌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이 수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은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뭐 5조를 산다든지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대부분의 이야기들인데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1분기 예상이익은 5조 원대 또 6조 원대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그리 관심이 없어요. 숫자 노름이랑 여기서 6조가 넘을 수도 있고 7조가 넘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렇게 24년도 연간 기준으로 30조 후반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 내용과 팩트와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나와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하량 기준으로 디램은 13% 정도, 낸드는 8% 정도 감소가 됩니다. 출하 기준으로는 증가 쪽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디램보다 낸드가 가격이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디램은 이미 하이닉스에서 봤다시피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하량 자체는 여전히 감소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출하량이 감소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낸드의 가격 상승폭이 배로 큰 거예요. 그쵸? 감소한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후반부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낸드 쪽에서의 가격 인상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향후에 낸드의 가격 인상폭을 왜냐면 삼성전자는 기업종 SSD나 낸드 시장에서는 50% 정도의 점유율을 낸드가 거의 36% 정도가 되죠. 가격 지배를 갖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세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좀 달라고 하면 가격을 찍어서 눌러줄 수가 있어요. 반대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 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앞으로의 전망에서는 결정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는 낸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거고 모든 게 중요하게 맞춰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없다면 사업부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DS 사업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DS에서 잘 보시면 메모리 쪽은 1.7조인데 전체가 1조라면 뭐 계산이 안 맞죠. 어딘가가 빵꾸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날까요?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쪽이 되는 거죠. 시스템 LA 사업부. 그건 이제 갉아먹는 요인이고 삼성도 앞으로 놓고 보면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해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그거보다는 현재 강주는 메모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MX 사업부나 3조 7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스마트폰이니까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5조 원, 6조 원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이쪽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죠. DX 사업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은 보통 1분기에 나가니까 여기서는 커버 지켜주고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원래 초도 잘 안 나오니까 그쵸? 요게 좀 가장 포커스가 되고 여기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지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낸더기 때문에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감산 내려가면서 가격 폭등폭이 제일 크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1분기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낸더 부분의 증가폭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로 넘어갈 때는 약간의 이 가격폭이 약간 정체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거죠. 너무 유튜브 열창을 했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 이제 앞으로의 희망회로.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마찬가지. 애널리스트는 숫자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의 주가를 이걸 숫자를 평가를 해가지고 포워드 EPS를 감안해서 적정 목표 주가 9만원대 후반 10만원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쪽 에비타도 있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 놓고 보면 지금 자본 효율적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가 뭐냐 하면 투자가 조금 이제 감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예요. 14년도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만 놓고 ROE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47조를 번다고 하더라도 밸류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비싼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주가 가는 거죠. 예, 뭐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근데 그거는 성장적 모멘텀이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싸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는데 그 비싸다의 논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속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거 뭐 HBM, 3, 침투 요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죠. 예를 들어서 모 증권사가 26년도에 영업이익을 56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모멘텀 25년도를 47조까지 볼 수 있는 근거와 모멘텀 그건 아직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모른다 그러면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3월부터 삼성전자도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계산하고 어느 정도 계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1분기 실적의 포인트가 낸드 쪽이고 확실하게 이게 어느 정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무조건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삼성전자는 쌉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